네, 오늘 장 시작부터 분위기가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코스피 1810선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하락분을 거의 만회한 채 마감이 되는 모습이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게요. 오늘도 경기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종목군들, IT를 비롯한 여러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끝까지 좋지는 않았고요.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반면에 경기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진 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성향이 짙은 내수주, 유통이나 등등의 관련주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지수가 밀려난 이유 똑같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악재가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유럽 위기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들 들려왔는지 또 확인해 드릴게요. 스펙시트라는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좀 요즘 새로운 용어 쫓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스펙시트는요, 스페인 그리고 엑시트 합성어입니다. 그렉시트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스페인이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 이런. 근데 그게 먼저 온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마켓워치에 올라온 한 칼럼의 내용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튜 리리나는 경제 전문가가 월스트리트저널 마켓워치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온다라고 했어요. 이게 뭘 먼저 오느냐? 그렉시트보다 먼저 스페인이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스페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침체에 들어가 있다. 실업률을 대표적으로 살펴본다면 24%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3%대거든요. 얼마나 고용시장이 안 좋은지 대변해주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1.4배 정도 더 큰 시장이 바로 이 스페인입니다. 그런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이미 침체 시장에 들어갔다는 것, 구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는 매튜 린이라는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페인 내부에서는 유로존을 이탈, 빠져나가자 이런 협의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것이냐? 물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있을 겁니다만 오히려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각종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오늘은 또 다른 변수가 작용되면서 시장을 또 끌어올려줬던 측면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전문가의 시각,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한 달 다 지나갔습니다. 첫 거래 생각나시나요? 코스피가 첫 거래일 마감 가격 1999 기록했습니다. 오늘 마감 가격이 1843, 거의 150포인트 넘게 밀려난 채 한 달을 마쳤습니다. 6월이라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겠느냐마는 그래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은 있지 않을까요? 그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투자클럽 김기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또 크게 밀려나다가 반등합니다. 물론 빨간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합 수준이에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자, 오늘 장 초반만 해도 그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의 영향 그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외인들의 현물 매도가 좀 많았었죠. 그러나 이제 장 후반부부터는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좀 일정 정도 가미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여튼 유럽의 위기, 아주 지긋지긋하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사항들인데 사실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입찰의 목표에 미달했다는 내용, 그리고 또 ECB가 스페인 정부의 방키아 지원 요청 부분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보도, 그 내용은 또 오버로 나오기도 했는데 여하튼 미적거리고 있는 ECB의 모습, 그런 가운데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가 예상치보다 하회하고 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속도 조절, 시간 조절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한 여론조사에서 급진 좌파 그리스의 그 시리자당의 지지율이 30% 이상을 예. 넘어섰다. 뭐 그러니까 어제 그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의 하락 요인들을 보게 되면 사실 생소한 것은 아니고 나왔던 내용들이 부분에 또 한 번이 나오면서 무기력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제 한 2시 정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779포인트가 외바닥이 진바닥이 되려면 1815포인트의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에 1814포인트 거기 잠깐 왔다가 1815포인트의 지지를 성공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차트 흐름적으로 보게 되면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5월 달 들어서 10%가 넘게 떨어졌다가 아랫꼬리 이제 추세의 하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6.9%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인데 자, 일봉 모습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이 위치입니다. 이 1799포인트가 외바닥이 진바닥이 되려면 요 1815포인트 자리에서 위치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 흐름인데 나름대로 뭐 월말에 윈도우 드레싱이 가미됐다 하더라도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잘 지지해줬다라고 예.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물의 수급은 별로 없었죠. 다만 이제 외국인이 1,600억 정도 매도하다가 장 후반 뭐 동시효과까지 매도를 줄이면서 234억 정도로 끝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선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옵션 방향을 상방향으로 보는 형태였었는데 또 종가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줄여놨긴 했지만 지금 얼마 들어온 걸로 집계되고 있나요? 선물 시장에서요. 선물 시장에서요. 예. 1,338계약. 그러니까 장중에는 한 3,000계약 정도까지 매수가 들어왔다가 예, 예. 후반 부분에 이제 급격하게 올라오니까 좀 줄이고 가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뭐 반등이 들어왔다고 해서 또 급격하게 내일 또 빨리빨리 상승하는 이 그렇죠. 시장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그리스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도표 준비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실 요즘 어느새 그리스는 또 저 멀리로 뒷전으로 예. 가지고요. 근데 뭐 이제 스페인이나 사실은 뭐 예. 이탈리아 이런 얘기도 예, 나오고 스페인과 있었으니까. 이탈리아 또 저 어제는 포르투갈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뱅크런과 관련된 예. 부분.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사실 그리스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시나리오가 어떻냐 예, 그러는데 예. 시나리오가 이제 이런 시나리오라고 지금 한번 이제 볼까요?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가 긴축 거부를 하고 최종 디폴트를 선택을 해서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 주시장 폭락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의 예. 부분이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그리스가 긴축을 수용하고 디폴트를 회피하고 유로존 잔류를 하게 되면 이제 나름대로 좋아지는 모습으로 갈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스페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는 잠복되어 있는데 스페인과 뭐 이탈리아 뭐 포르투갈 쪽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를 지금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재정의 위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본질이 이 성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럽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선망치가 역의 성장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비유로권만 이제 그 성장 부분이 제대로 괜찮고 예. 그러니까 EU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독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역성장의 흐름을 갖고 가. 그 역성장의 흐름을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요 도표에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GDP가 하향되고 있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니까 지금 너무 재정 긴축 압박을 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그 여파가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지금 전이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EU 국가의 수출 비중이 20%가 넘는 그 중국입니다. 중국의 수출 감소세가 지금 계속해서 그 감소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러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중국 시장도 안 좋고 또 중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또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일정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성장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올랑드도 그렇고 이탈리아 몬티 총리도 그렇고 이제 나름대로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힘겨루기를 하면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이유가 결국 GDP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루어져야 선순환의 실물 경기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위기만 자꾸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그 위기의 봉착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그리스가 그죠? 사실 그리스의 연정이 실패하면서 긴축의 강도를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예. 그죠? 그게 사실 그리스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가 그렇게 BJR, 그러니까 베제라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위기를 해소시켜주는 흐름을 20이나 아니면 독일이든 프랑스이든 EU 국가들이 IMF든 다 해준다면 예. 그 모럴 해저드 속에서 다른 재정 위기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국민들까지 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긴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적 고통 속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리스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이 전체 위기 국가인 나라들까지 반발에 심해지고 같이 동급으로 모럴 해저드로 빠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리스의 긴축 없이 그리스가 생존하는 가운데에서 2위에 남는 가운데에서 그냥 돈만 부어준다라고 한다면 예. 그것이 오히려 최악의 저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오히려 긴축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는 또 반대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조금 이따 이제 6월 6일 금융통화정책회의가 22, 있죠. 예, 22에. 통화정책회의요. 그 라인에서 무엇인가 사실은 독일의 물가 목표치가 2%대인데 지난달 1.9%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에서 금리 인하라는 카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11주째 계속해서 국채 매입을 하지 않는 부분도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쪽 나라들의 국채 금리도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런 카드를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예. 그 안 쓰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리스의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 위험에 대한 부분을 다 해결을 해준다면 그것은 가장 최악의 흐름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국민들이 일정 정도 연정이 가능한 긴축을 지지하는 연정이 가능한 정당이 득표를 할 수 있는 부분 때까지는 다소 위험을 자꾸 자극하고 그리스가 탈퇴하거나 긴축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위험에 대한 부분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이제 그런 관점 부분은 이것은 뭐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제가 생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고통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뭐 그리스에 대한 문제는 그들의 생각, 그리스 그들의 자구 노력이 있는 상황에서 돈이 투입되고 해야지 순탄하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도 좀 살펴볼까요? 국제 유가 하락세 지속되고 있는데 그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율도 주시장이 떨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하고 예.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아까 그리스의 재정위기 이 부분이 재정위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물 경기에 대한 성장이 멈춰버리고 역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 부분이 안 좋게 되면 결국 중국도 안 좋게 되고 예. 그게 도미노로 가는데 유가가 올라갈 수가 예. 없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점은 아주 한 가운데에 그리스 부분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과정들이 선순환적으로 이 흐름을 잡아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점이 지나야 대부분 업종이나 종목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하락하고 뭐 유가도 하락하고 다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달러만 강세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자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약세를 보이는 이유도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실마리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성격이 급하다고 그죠? 가위로 잘라버리면 못 쓰게 되죠. 그죠? 그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 쉽지 않고 시간이 필요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낙폭과대 업종의 반등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낙폭과대 업종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건설주가 하루 이틀 4, 5%씩 오르고 화학주가 5, 6%씩 오르고 그런데 한번 딱 떨어지면 또 제자리 걸음. 그죠? 그게 무엇이 말하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전체 시장이 물줄기를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낙폭과대 업종은 트레이딩 관점이 그 트레이딩을 할 수 없는 분은 뭡니까? 지금은 시장을 느긋하게 참고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지금 시장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인내 시기가 다음 달 6월이죠. 6월 중순까지는 일단 디데이를 삼고
물론 그 재총선 이후의 지수가 또 어떤 방향을 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때까지는 조금 더 인내의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전략들 세워야 될 텐데요. 일단 오늘 밤에 있을 글로벌 경제 일정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